이정우가 2루타 2개를 때려내는 것도 모자라 경기 초반 흐름을 완전히 내줄 뻔한 대형 타구를 미친 환상 캐치로 잡아내자 오라클파크는 이정우의 이름을 연호하며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오늘 이정우의 원맨쇼가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역전까지 홀로 이끌어낸 비결은 바로 저것이라고 밝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의 미친 맹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5일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라클 파크에서 샌디에이고와 홈 3연전 중 마지막 3차전을 가졌습니다. 자이언츠는 앞선 경기에서 2대0으로 8회까지 이기던 경기를 9회에 2점을 내주고 동점을 허용, 10회에 1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해 팬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는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자이언츠의 밥 멜빈 감독은 이정우가 안타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슬럼프를 겪는 것 같다. 타구가 뜨거나 배트 중심에 맞지 않는 비율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정우만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의 타격 코치인 데이먼 마이너는 이정우의 최근 타격에 대해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는 불운을 겪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 타석에서 서두르면서 좋지 않은 볼에 방망이가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정우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몇 가지 타격에서의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워낙 스스로 잘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데 능한 선수라 곧 반등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162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계속 꾸준하게 시즌 전체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고 상대하는 투수는 우한 피케타로 6승 2패, 방어율 2.74로 메이저리그 수준급 투수입니다. 이정우는 피케타를 과거에 상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세 번째 타석에서 이정우가 바깥쪽 커브를 받아쳐 안타를 만드는 바람에 피케타가 강판을 당하며 체면을 완전히 구긴 적이 있었습니다. 피케타는 이정우에게 과거 커브볼을 던지다가 안타를 맞은 것을 기억했는지 초구는 93마일짜리 한복판에 포심을 꽂아넣고 이정우는 일단 이 공을 지켜보는데요. 피케타는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아놓고 이구째는 93마일짜리 포심을 보더라인 한참 위로 던져 이정우의 스윙을 유도하지만 이정우가 이것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켜보며 원앤원이 됩니다. 피케타는 이정우에게 직구를 2개 연이어 던졌기 때문에 변화를 준답시고 79마일짜리 아래로 뚝 떨어지는 커브볼을 던지고 이정우는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쳐서 5루수 앞 안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이 타구를 샌디에이고 5루수 타티스 주니어가 포구를 제대로 못하면서 뒤로 공을 흘려버리고 이것을 본 바람의 손자는 2루까지 달려 2루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타티스 주니어가 최대한 안전하게 공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걸 무리하게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뒤로 흘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바람의 손자 이정우라는 걸 감안했다면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송구마저 2루에서 빠졌으면 3루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의 안타 불발로 이정우는 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이정우는 이런 좋은 흐름을 수비에서도 이어갔습니다. 2회 초 자이언츠의 수비 상황에서 주자 1루, 투아웃 상황. 타티스 주니어가 자이언츠 선발 투수 카일 해리슨의 87마일짜리 체인지업을 통타. 중견수와 우익수 중앙을 가르는 대형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정우가 미친 속도로 따라붙으며 슬라이딩 캐치에 현장의 많은 팬들에게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자이언츠 선발 투수 카일 해리스는 이정우의 환상 캐치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극찬을 보내면서 이정우의 수비로 자신이 한 번에 무너질 뻔한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는 안도감을 표시했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저 타구는 안타가 될 가능성이 무려 7할이 넘는 타구라고 말하면서 이정우가 하니까 그냥 공을 좀 잘 잡았다 정도로 보이지만
다른 중견수라면 거의 잡을 수조차 없는 공이다. 이정우의 환상 캐치에 이은 미친 호수비가 아니었다면 타티스 주니어의 빠른 발을 감안할 때 3루는 기본이고, 송구가 제대로 가지 않고 에러가 겹쳤다면 타티스는 홈으로 달려 들어왔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호수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들 역시 타티스 주니어는 이정우를 상대로 공을 무리하게 잡으려다 놓치고, 이정우는 타티스 주니어를 상대로 멋진 슬라이딩 환상 캐치를 한다. 이정우는 정말 대단하다 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정우는 4회 말 선두 타자로 들어와 93마일짜리 한가운데 포심을 받아쳤지만 아쉽게 외야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에서 동일한 투수를 상대했을 때 3할 5푼의 타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기대감은 증폭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정우는 5대1로 뒤지는 상황에서 6회 말 원아웃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피케타는 첫 타석에서 이정우에게 커브를 던지다가 2루타를 얻어맞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초구와 두 번째 공을 모두 90마일 중반대에 포심을 던지지만 이정우가 이것을 다 골라내며 투볼이 됩니다. 투볼이라는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지만 피케타는 커브를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또다시 93마일짜리 포심을 아래쪽으로 던지고 이정우는 이것을 그대로 지켜봐 투앤원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저렇게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빠른 공을 치질 못하니 이정우는 참 문제라고 말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쳐야지, 저런 실력으로 어떻게 메이저리그에 있겠냐 며 비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높게 들어오는 93마일짜리 포심을 그대로 받아쳐 좌익수 쪽 앞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이정우가 잘 맞은 공이 야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약간 빗맞은 공이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면서 무려 2루타를 2개나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정우가 공수에서 자이언츠를 이끌고 있다. 정말 미쳤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루타에 힘입어 자이언츠는 5점을 내며 동점에 성공. 7회 원아웃 주자 2루와 3루 찬스에서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이언츠 홈구장 오라클파크는 이정우 찬트가 울려 퍼지면서 이정우가 이 경기에서 2루타를 2개나 때려내고 호수비를 펼치며 엄청난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자이언츠 팬들은 이정우가 이번에도 역전을 해주길 간절히 바라며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뀐 투수 애덤은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를 87마일짜리 체인지업 던지고 이것이 한복판에 몰리면서 이정우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통타. 외야 큰 대형 타구를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아쉽게 중견수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그러나 이정우가 때려낸 외야 큰 대형 타구 덕분에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 6대5로 역전에 성공하고 이것을 본 오라클파크의 팬들은 이정우의 큰 대형 타구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정우의 맹활약 덕분에 자이언츠는 6대5로 승리, 2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며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